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토지 위에 그 가건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토지를 사용을 이제 하기 위해서 임차를 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몇 년 동안 쓴 다음에 그 토지를 이제 몇 년 동안 월 얼마를 주고 이제 보증금 없이 월 얼마를 주고 이제 썼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토지를 이제 다시 반환하고 이제 계약을 이제 만료를 했는데,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토지의 소유자가 그 당시에 종전 임차인이 쓰고 있었던 만들어놨던 그 가건물에 대해서도 철거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했던 그 부분의 철거를 요구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재밌습니다. 내용을 잠깐 좀 보면, 이 결론은 이게 원칙적 소구고 나왔죠? 무슨 얘기냐? 임대 당시 이미 임차 목적물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또는 공작물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에 원상 회복까지 의무가 있냐? 이게 이제 그 원칙적 소구니까 이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임차인이 이 부분까지 원상 회복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까지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특약을 좀 봐야 됩니다. 특약을. 그래서 이 지금 둘 간에 어떤 특약으로 계약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잠깐 보면 제가 그림을 따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민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때는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어떤 내용이 있냐? 예전에 이게 지금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뭐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게 혹시 옛날 판례에서 1203호 판결이 있네요. 나오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대충 이렇게 보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그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의 그 현상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변경 부분 철거하는 등 임차 목적물을 임대 당시 상태로 돌려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토지 임대 당시 이미 임차 목적물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이게 이제 특약을 얘기하는 건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인은 그가 임차했을 때 상태로 임차 목적물을 반환하면 되고,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 회복할 의무는 없다라고 이제 이 당시 1990년도 판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상태는 이 판례 자체가 아까 제가 찾아놨던 판례가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판례가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2023 타 249 661 중간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 지금 아까 그 판례가 이거네요. 지금 보니까 네, 어떤 내용이냐면 특약사항이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 사건에 제일 중요한 지금 임대차 계약 목적물, 임차 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로 특정되어 있어요. 그 계약서 자체는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앞서 본 바와 같이 체결 당시에 이 사건 토지에 주택가 괴사용용 철창이 이미 존재하였음에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임차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뿐더러, 그러니까 기재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토지에 대해서만 임차에 대한 내용을 계약을 했다, 이 뜻인 거죠. 사용 또는 원상 회복에 대한 내용을 찾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주택가 괴사육장의 그 가건물에 대해서 그 내용을 찾기 어렵다, 이 뜻인 거예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한다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계약 만료 시 권리금 없고 계약 만료 시 땅을 원상 복구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하고 있으나 이 기재사항만으로는 임차 목적물이 아닌 지상 가건물과 철창 구조물까지 원상 회복할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지금 판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상을 볼 수 없다는 게 이제 결론이에요. 쉽게얘기해서. 자, 그런데
이 뒷부분에 보면은 그 토지 인도 및 부당이익 반환 청구 부분에 대해서 판례를 또 만들어놨죠. 무슨 얘기냐? 임대차 이제 임차인이 이 피고가 임차인이죠. 임대인이 이제 원고고 이제 임차인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서 임대인 원고한테 임차 목적물을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 이익을 반환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그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사이에 더 썼겠죠. 이 얘기예요. 판단하고 원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계획 사용 농장을 운영하도록 해줄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그 원심 판결에 그 영향이 없다라고 이제 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으로 결론이 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이거 좀 되게 복잡하게 되는데 좀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 그러니까 임대인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 종료에 따른 원상 회복의 가건물 철거를 구한 사건이죠. 첫 번째. 원심에서는 어떻게 이게 원심하고 이게 대법원이 판례가 이제 판결이 좀 바뀌어가지고 나온 얘기니까 원심은 임대차 계약서상에 계약 만료 시 땅을 원상 복구할 것이라는 특약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이 기간 만료 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주택 등의 철거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서 원고의 철거 청구에 대해서 인용을 했다. 그러니까 철거하라. 원심은 철거하라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임대차 계약의 특약사항 기재 내용만으로는 임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원상 회복의 대상으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자, 임대차 계약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특약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중간에 지금 그 특약상 그 부분에다가 그 기존에 있는 가건물이나 주택이나 가건물까지도 전부 철거 대상에 포함시켰으면은 이거 임차인은 당연히 철거까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이 봤을 때는 원상 회복 대상으로 약정해 보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토지의 계약서를 쓰면서 원상 회복해라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 사항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피고가 임대 당시에 비교해서 현상이 변경된 부분에 해서 원상 회복 의무만 부담할 뿐 이를 초과해서 원상 회복 부담하기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철거 청구 부분은 파기 환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이 이렇게 난 거예요.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특약을 그 기존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토지 위에 있는 뭐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철거를 누가 할 것이냐 아니면은 가건물이 있다 그럼 그걸 철거를 누가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특약까지도 명확하게 해놓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오늘은 토지 위에 있는 그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그 부분까지 원상 회복 의무가 있냐 없냐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